방금 소개를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전호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 자체가 국민생활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이 융합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간단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제 국민생활연구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단어가 내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는 어떤 우리 국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서 풀어나가자는 게 사실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7년도 10월 달에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이런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 정리돼가지고 18년도 3월 달에 국가시운영위원회에서 국민생활연구 추진 전략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기자문회의 본심의회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제2차 국민생활 가로열고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국민생활연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R&D 이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이 시작됐지만 결국 하나로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바로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R&D가 출발 자체가 연구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다면, 그리고 융합이라든지 협력의 주체도 연구자 간 협력이었고 주로 기술적 목표 해결이나 경제적 성과 달성 위주로 되어 있다면, 이 국민생활연구, 사회문제 해결 R&D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수요로부터 시작을 하고 기획연구를 시작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는, 그 다음에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그 다음에 부처 협업까지 같이 가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인데요. 이쪽은 혁신본부에서 이제 안건으로 만들어냈던 부분이고, 개념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 수요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회 문제 해결 R&D 관련해 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한 거의 한 10년째 돼가는데요.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여전히 사회 문제 해결 자체가 연구자 주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처 조정 연계가 미흡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 그다음 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문, 인터뷰, 워크숍 등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으로 많이 그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해서 이런 2차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3차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성진 박사님 발표처럼 별다른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송인진 박사님, 성진 박사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실행이 중요하다. 이 좋은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하면서 성과를 정말로 우수 사례를 만들어가겠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맡았던 사업이 연구의 재원으로 수행했던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연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크게는 어떤 부처로부터 수요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현안 해결 문제,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아가지고 연구자가 해결하는 지역 문제 해결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현안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과제당 한 130억 이내에 해가지고 3년 2개 과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 같은 경우는 4개 과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 확산, 공공 연계라든지 시장 창출까지 연계되면서 기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애트리 같은 경우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과제는요, 축산 농가에 있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신종 감염병, 축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ICT를 활용해가지고 조기에 이걸 감지를 하고 이걸 갖다가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부분을 빨리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그 첫 번째 그 애트리에서 주관했던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빨리 감지하고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산을 막는 부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 다중이용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실내 공기 품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능동량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실내 공기 품질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설링에서 주관한 과제였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화는 이쪽은 대전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했던 과제가 되겠고요. 대전의 신탄지 공단입니다. 공단에 굉장히 악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마 기술, 그 다음에 저온 촉매 기술, 그 다음에 흡착 신소재 이걸 갖다가 각각의 출연료에 가지고 있는 융합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신탄진 공장에 적용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녹조 제어 플랫폼을 R&D로 수행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치고 이걸 갖다가 낙동강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녹조감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쪽 과제는 저희 참석해주신 문명 원장님께서 차관이실 때 그때 현장에 방문하시고 좀 많이 해주셨던 걸로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과제는 저희 바로 발표 다음에 안지한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의 악취 해결을 위해 가지고 사료 첨가제를 개발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혁신과 만남이기 때문에 간단히 가장 좀 우수 사례라고 저희 국가연원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 작년도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고 공기 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도 문제지만 특히 실내 공기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기청정기를 돌린다고 해서 그 실내 공기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과제는 목표 자체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켜나가면서 그래서 여기 실내 공기 품질 한 30% 이상 저감시키고요. 향상을 시키고 에너지 소비량은 40% 정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또 증가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고양시, 시흥시, 서울시 같이 했고요. 산업체, 학계, 사회직접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그야말로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현재 실증 리빙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이 기술을 통합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실증 리빙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하고 인천시에서 노인 요양시설 이쪽은 악취도 문제가 되거든요. 악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주시설과 덧붙여가지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서울시 종각역의 지하도상가 쪽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내 공기를 굉장히 쾌적하게 만드는 쪽을 하고 있고 이걸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완료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정부 R&D 사업이 끝나면 그 자체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빙랩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 시흥시 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사가지고 시흥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증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도 좋고 지자체에서도 보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성과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확산 예산을 갖다가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하셨던 예산이 되고요. 이거는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내야 된다고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과제를 보시면서 그 성과를 보시면서 했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요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같이 함께 기획을 하고 어떤 기획 자체를 경쟁형 대화를 통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많은 문제점을 제시됐던 어떤 그 연구실 위주의 그 사업에서 벗어나 가지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리빙랩 방식을 적용을 했다는 부분이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 하동의 한돈혁신센터, 그다음에 경북 군위군 용작에서 현재 실증 리빙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 품질은 말씀드렸고, 대전 신탄진공단, 경북 구미시, 그다음에 제 다음에 발표 주실 춘천 횡성 삼척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축사 압치는 전남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바로 밑에 보신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연구를 갖다 여기 스태프에서 이제 하셨는데요. 이쪽에 나왔던 내용을 일부 이제 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실증 리빙랩 자체도 공급적 위주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과 차별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기존 R&D 틀에 좀 많이 묶이는 거 아니냐라는 전반적인 평을 갖다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국민 체감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좀 개선사항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간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그 성진 박사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주로 실증 단계에서 리빙랩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드린 국민생활 선도 사업도 실증 단계의 리빙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미 연구자가 선정되고 연구자가 이제 그 리빙랩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그런 쪽 부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저기 한양대 성태임 교수님 사례도 현장에서 굉장히 청소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리빙랩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시행착오,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또 의견 받아서 다시 개선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고 같이 문제 해결 방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상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해보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자 라는 배경에서 시작됐고, 기획과 R&D와 B-R&D를 갖다가 전체로 엮고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지자체, 연구자, 유관 사회단체, 기업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기획하자, 만들어 나가자 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나왔던 정책 방향을 실행해보자라는 의미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를 참여시켜야지만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건 내 거다라는, 이 과제는 내 거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넣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서부터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가불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미인데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막상 연구자가 이제 이런 사회문제 해결력 과제에 선정이 되시면은 리빙랩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역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이해 당사자를 만나세요. 만나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제는 해야 되고 과제는 수행해야 돼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요, 자기가 의리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민분들이든지 다른 분들한테 하면은 연구자가 갑이고 우리들은 그냥 설문조사, 그냥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인식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 의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진식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평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연구자 자발적으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 지자체, 그다음에 지원센터 연계해가지고 연구자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R&D가 우리가 올라야 되는 산이라고 보면요, 여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를 불러다가
산길을 설계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RFP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계를 잘 해가시죠.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산길. 이건 잘 설계를 하시거든요. 최소화 이동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막상 이 산길을 갖다가 설계해 가면은 등산하신 분들은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가시는데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산길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산길을 내더라도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길이 그 등산하시는 분이 원하는 길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할 때부터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R&D라는 게 설계만 하고 끝납니다. 실제로 산길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BR&D 영역이어가지고 과기부 예산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BR&D 예산, 이게 이제 그 행안부 기반공업 국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이 BR&D 행안부 예산까지 보급 확산 적용 예산까지 결합을 시키면서 과기부의 R&D 예산과 행안부의 보급 확산 예산을 같이 결합시켜서 산길까지 내보자라는 게 이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글로써 해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방금 전에 이제 송진 박사님 말씀하신 사례에서 지역 시민사회 중심의 자발적 리빙랩이라기보다는 좀 다분히 정부 부처, 양 부처 주도로 설계된 구조화된 리빙랩이라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빙랩 자체를 실증 단계에서 기획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리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 예산 30억, 그다음에 행안부 10억, 지자체 매칭 10억, 10개 사업이니까 과제당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전 기획 작업을 한 4개월 정도 이제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과제를 선정하면은 과학기술과 행안부의 BR&D 적용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시작되고요. R&D 끝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연구자하고 또 함께 소통하시라고 중간에 약간의 몇 개월 차이를 두고요. 함께 시작되는 그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체계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시민사회하고 연결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성진 박사님 아까 제 발표 자리에 거꾸로 놓으셨더라고요. 그 정부 부처가 제일 밑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 연구자와 지자체가 위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해결단, 이건 행안부에서 자주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면서 지역의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쪽과 대학 출연진에 계시는 연구 책임자, 지자체 담당자 이쪽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기획을 하는 쪽이 되고요. 정부 부처에서는 이걸 지원을 하고 하는 역할이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시적으로 이런 분들이 리빙랩의 기획, 문제기획 리빙랩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보시면은 어떤 성폭력 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관악 주민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던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지역 현안을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9개 과제가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걸 봐가지고 20개 내로 선정을 한 다음에 연구자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2페이지 이내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제시를 하시면은 거기서 기획 리빙랩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정된 연구자와 함께 현장 방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다음에 왜냐하면 연구자께서도 현장에 직접 가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게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시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했고 한 4개월 정도 문제 해결 방안을 같이 기획하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최종 과제 선정 시 항상 비중이요. 사회 혁신 하시는 분들을 평가위원 중에 50%, 과학기술 전문가를 50%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부분이 좀 골고루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본과제를 선정했을 때 얼마나 소통을 하면서 함께 기획을 했느냐를 갖다가 30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는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 국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국민들 역할을 하면은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설명회, 사업 설명이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몇 가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시고 가장 잘 아세요. 연구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설명 작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21년도에 선정된 과제 중에 5개 과제는 타 지역에 계신 연구자가 선정이 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계신 연구자가 충남 과제에 선정이 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남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상세하게 지역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불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종 연구 책임자 선정을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 주민께서 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지역에 계시는 과학기술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뭘 보시냐면은 어떤 과학기술적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통 능력, 그다음 리빙립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연구자 더불어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이분들이 또 어떤 사회단체 대표라든지 오셨기 때문에 그 단체 내에서 또 의견 수렴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과제 선정하실 때 발표를 평가하시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 오셔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개념만 말씀드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남 과제인데 부산에 계시는 연구팀장께서 지금 최종 연구자로 선정되셔가지고 하셨던 과제인데요. 이 충남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연안부두가에 그 플라스틱류라든지 굉장히 해양 쓰레기가 많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청황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에서 청황선은 어느 정도 바다 깊이가 되는 데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는 되거든요. 근데 연안포구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안포구에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어떤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가 다니면서 플라스틱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는 주민들이 조그만 배를 타가지고 손으로 수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과제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부산 기장에 계신 분이 충남 쪽이 한국까지 가셔가지고 11번을 가셨어요. 11번.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은 부산에 살아서 모르는데 굉장히 이게 파고가 심해가지고 당신이 설계한 배는 금방 뒤집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도 최종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이 이게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옆에 보시는 쪽은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 녹두거리 서울대 그 옆쪽에 고시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오래된 지역이 돼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비탈지 산가에 있는데요. 산 쪽이 있는데 제가 그쪽에 듣기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분들께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원룸 가격이 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탈져 있고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안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것도 로봇 기술인데 자율 운행 로봇을 통해 가지고 순찰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안 보이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획 리빙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스티커 붙여가면서 저희 많은 그 방법론이죠. 이쪽 하시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걸 연구기획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2개 과제 모두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응용하는 과제고요. 즉 다른 정부 사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이미 개발했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현장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찾다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주민공감사업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 개발은 아니고 그야말로 나와 있던 원천 기술 현장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으로 239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과제 선정하기 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5 정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이건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연구자들의 만족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그 리빙랩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요. 주민분들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 30개 항목으로 조사했는데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기획 과정에서도 자기가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게 주민들은 연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인식이 개선됐다.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개선됐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잘하게 됐다. 이런 인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이런 만남 자체에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보통은 정부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그 성과물들도 흩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인천시 미추홀구 사례를 보면은 이미 20년도에 과제 수행을, 19년도에 수행을 하셨고요. 이때는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유 주차장입니다. 근데 공유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많이 시도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소통보다는 주로 기업체 위주로 보급사업으로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대부분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업기간 동안 수행을 하고 종료됐던 게 대부분의 실패 사례로 많이 언급됐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 소통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또 응모를 하셔가지고 또 그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경쟁을 뚫고. 그런데 이미 2000년도에 수립했던 과제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리빙랩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원도심 지역의 스마트팜 구축으로 확대됐던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례를 보면서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축적이 되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이 높아지고, 이것도 이제 연구 책임자가 주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 책임자도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이거야말로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가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10개 과제 중 8개가 끝났는데요. 4개가 우수 받았고요. 4개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점 차이로 우수를 받았거든요. 최우수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과제고요. 이 중에 5개가 혁신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현재 5개가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로 성과 확산을 갖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어떤 과제는 제가 듣기로 행안부 쪽으로 듣기로는 굉장히 지자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하게 성과 확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사례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실제로 문제 기일까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과 우수관이 합쳐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하수관에서 냄새가 나고 우수관, 빗물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관이 따로 있으면은 하수관은 또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수관은 노출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서 이 하수관에서 나는 악취가 이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땅을 파고 전부 다 그 분리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으로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지역 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단이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황산이라든지 질산 상태에서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로 산화되기 전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세포 벽에다가 가두면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부산시에서 이 과제가 끝난 다음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 적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을 배정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R&D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시사점은 저희가 이게 그동안 정책적으로 나왔던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정말로 처음으로 실현한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하면서 리빙랩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요. 정말로 그 정부 부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행안부 주민참여회원과 과기정통부 공공기술기반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런 문제 사항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 사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를 거시죠.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밌었던 게 행안부 내에서도 이 사업 반대했고요. 과기부 내에서도 이 사업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내에서 이거는 과기부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쪽에 있냐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과기부 내에서도 아니 사회문제 해결은 행안부 쪽이지 과기부 쪽이 아니라는 또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주민참여 효과하고 공공기술기관팀에서 이 부처 내에서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갖다가 방어를 하시면서 예산도 만들어내시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선 과제로는 이게 이제 그 스스로 얘기했더니 성진 박사님 이제 사례에서도 보면은 좀 구조화된 사회단체, 좀 긴밀하게 더 연결될 필요가 있다. 과제 단위로 이렇게 공모가 되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수 성과물 타지역 확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국 공급과 수요, 원하는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장터를 만들어주는 어떤 연결체계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부 R&D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초연구 가장 원의 가운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어떤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혁신 정책, 그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이런 쪽에 3대 축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초연구는 많이 늘었죠 최근에. 그런데 여전히 많은 R&D 예산이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산업 경제적인 목적으로 R&D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 바깥에서 보면요, 이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 수요, 기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업기술 쪽은 산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체에서 바라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수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 바깥쪽에서 사실은 이 국민들하고 굉장히 접점 지역에서 잘해줘야지만 이 안쪽의 원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기초연구가 살아나려면은 오히려 원 밖에 있는 현장 밀착형 이런 사회문제 해결, 이민의 필요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실용화 R&D가 굉장히 수요에 맞도록 정말 연결시켜주면서 잘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R&D 구조상으로는 이 사회문제 해결 예산은 아직까지도 적은 게 사실이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한 6%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6%에서 더 줄었습니다. 총량은 늘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회 난제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관심은 아직은 적다라고 이거는 이제 승윤 박사님 발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말씀드리면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Not Taken Road 이쪽 길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볼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떤 숲길에서 두 가지 길이 있었고, 그런데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성진 박사님도 어떤 비주류,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비주류적인 역할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이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나 이 사회혁신과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덜 가는 길입니다. 남들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안지환단님도 계시고요. 많은 이런 과제를 수행하셨던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